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프로테라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요거 3분기 실적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일단은요. 프로테라의 3분기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들 딱 이렇게 6개로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토탈 레비뉴가 전년 동기 대비 55%가 올라서 매출이 96밀리언 달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쪽 이제 판매한 것도 레비뉴가 239%가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40밀리언 달러 벌었고, 현재 409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얼마나 팔았냐? 새로운 전기 버스는 지금 60대를 팔았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15% 올랐고, 배터리 시스템은 292개를 팔아서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4%가 올랐어요. 그리고 배터리 프로듀스드가 94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팔았습니다. 요거 51%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프로테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3개 분야를 한번 보면요. 2022년도 3분기에 지금 트랜짓 버스, 이 버스 쪽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랐는데 굉장히 뭐 그렇게 막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뭐 2020년부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 확 줄은 게 아니라 거의 한 300 정도니까 한 10% 줄었구나.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사업 하나가 좀 실적이 잘못 나왔다, 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제 정말 투자자라면 이런 건 약간 좀 막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자제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배터리는 얼마나 얘네들이 만들었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2년도 2분기에는 3메가와트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22.5메가와트를 생산을 해갖고 팔아서 매출을 올렸다. 이거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프로테라가 하고 있는 이 3개 영역 중에 2개는 굉장히 잘했고 하나는 그냥 중간 정도 했다, 평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테라 파워드, 그 다음에 에너지 있죠? 배터리 팩 파는 거요. 이거 보시면 지금 278%가 올랐습니다. 78에서 지금 올랐는데, 이건 이제 2021년도 3분기랑 비교를 한 거고요. 지난 동기랑 비교를 하면 살짝 감소했다. 16% 감소했다. 지금 말씀드렸죠. 약간 10% 정도 감소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이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고 약간 이제 선적하는 거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 터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막 뭐랄까요, 배도 잘 못 다니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매출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프로덕션은 지금 51%가 올라가지고 2021년도 3분기보다 비교했을 때 51%가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트,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9월 달에 얘네들이 지금 파트너십을 이제 발표를 했었대요. 제가 9월 달에는 프로테라를 다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였냐면 그 REV 그룹의 ENC 회사랑 이제 서플라이 컨트랙트 계약을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뭐 파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프로테라의 S 시리즈 배터리 시스템을 이제 갖다 판다.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이 ENC가 자기들의 버스에다가 이제 막 배터리를 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냐 봤더니요, 뭐 5개의 미디엄 트럭, 그 다음에 2대의 헤비 트럭, 1개의 스쿨버스, 뭐 1개의 코치버스, 그 다음에 3개의 트랜짓 버스를 에다가 지금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을 할 거다. 그런데 뭐 프로테라가 뭐 이렇게 우리가 딱 봐서는 뭐 5대, 3대, 2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적어 보여도 요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좀 이제 문제 없이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뭐 ENC에서도 야, 너 좀 더 갖다 줘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업이 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래서 ENC 그룹에 잠깐 들어가 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버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회사다. 뭐 커치버스, 뭐 트랜짓 버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스쿨버스, 이거 스쿨버스 맞죠? 스쿨버스가 아닌가? 어쨌든 요런 버스들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지금 프로테라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로테라에서 직접 만드는 이제 트랜짓 버스, 요거 트랜짓 버스인데 이제 이 버스를 몇 대를 팔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하이라이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요것과 이제 좀 별개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요게 프로테라가 조금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바이파티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쪽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때려 붓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첫 해에 지금 829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550밀리언 달러, 그래서 총 1.3빌리언 달러를 지금 1년 차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냐? 보통 봤더니 제로 에미션 트랜sit 버스, 이제 프로테라가 만든 버스 요거 말하는 거 맞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버스의 차징 프로덕트, 그러니까 충전 시설에 돈을 좀 지원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테라는 미국의 이런 그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좀 밑에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그 바이파티선 인프라스트럭처 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백악관에서 제가 잠깐 스크린 캡처를 해온 건데, 자, 여기 한번 Improve Transportation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옵션을 조금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향상시키냐? 그린하우스 에미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거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rgest Investment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멀티 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할 텐데, 총 여기에 어떤 걸 투자하냐? 24,000대 버스를 교체를 하고, 5,000대 기차, 아니면 철도, 지하철, 요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하고, 파워 시스템을 이제 교체를 할 거다.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 버스라고 하면 버스 충전 시설 요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24,000대 버스 정도를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했다시피 요거를 이제 좀 근거로 프로테라에서는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라가 지금 4분기를 이제 전망을 한 거를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제 유지한다. 2022년도 가이던스 우리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총 매출이 300에서 325밀리언 달러 정도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4분기 아웃룩은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일하는 날짜의 수가 조금 적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다운타임, 그러니까 공장을 멈추는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4분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총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CAPEX 엑스펜디처,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약간 예산을 조금 줄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파워드 원 팩토리가 거의 다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다 지었다. 컴플리션이니까 완료를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CAPEX 익스펜디처에 대한 투자는 조금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드 원 팩토리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프로테라에서는 2022년도 말에 일단은 생산을 시작할 거다.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 있죠. 여기 SOP라고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산 시작. 요런 거를 이제 2022년 가기 전에 여기 페이즈 1, 파워드 원 팩토리에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워드 원 팩토리에서 2023년이 되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량 생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렉트리컬 트랜sit, 그 버스를 말하는 거겠죠. 버스, 그 다음에 스쿨버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지금 트럭이랑 이런 커머셜 비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약간 좀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도 조금 이거에 힘입어서 대량 생산을 좀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 사람들이 아니죠. 프로테라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면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3개월치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 이제 3분기를 이제 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한 건데, 토탈 레비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탈 레비뉴는 총 매출은 96,000. 여기는 61,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비용이 있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비용이 97,00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마이너스 1276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276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R&D 비용 판관비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더 커지죠. 적자폭이. 그래서 마이너스 57,99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세금 낼 거 있냐 뭐 그랬더니 뭐 세금 내고 뭐 빼고 했더니 65,000이 적자폭이 더 커지죠. 적자폭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EPS 어닝 퍼셔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얘는 지금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을 EPS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희석을 봅니다. 딜루티드를 봐요. 아직까지 주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그런 잠재에 왜 이렇게 말이 막히냐? 추후에 주식으로 상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이제 딜루티드라고 하는데 희석 EPS라고 하는데요. 전 요거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딜루티드 EPS는 마이너스 0.45예요. 그래서 뭐 지난 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긴 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은 못 벌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지만은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 정부의 그런 지원금에 힘입어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파월드 원 팩토리도 이제 완공을 했으니까 2023년에 여기서 차량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프로테라의 3분기 실적의 핵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요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3분기 관련돼서 실적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